검찰 내부 성범죄가 폭로됐습니다. 위계와 권위에 경직된 검찰 조직 구조 속에서 터질 게 터진 것이다라는 분위기도 있고요. 이번 성추행 폭로 이후 나도 같은 피해를 당했다라며 성범죄 피해자들이 스스로를 밝히고 나서는 이른바 미투 운동이 법조계에 이어질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교계도 목회자 성범죄, 또 교회 내 성범죄가 심각한 문제인데요. 미투 운동, 교계에도 확산될 수 있을까요? 한국교회 성범죄 피해자들을 상담해온 한국여신학자협의회 부설 기독교 여성상담소 최수지 소장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현재 기독교 여성상담소에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 여성상담소는 어떤 곳인지 궁금합니다. 네, 기독교 여성상담소는 한국여신학자협의회 부설로 1998년도에 설립된 교회 내 성폭력 전문 상담기관입니다. 교계 최초로 교회 내 성폭력을 공론화하는 일에 앞장섰고요. 네. 여성에 대한 폭력에 저항하는 여성 인권 운동을 활발하게 펼쳐왔습니다. 지금은 교회 내 성폭력 피해자와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 상담, 그리고 치유 상담을 제공하고 있고요. 1차적으로 피해자들을 변호하고 그들과 함께 연대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네, 소장님께서도 이번에 보셨겠지만 네. 검찰 내 성추행, 성폭력 문제가 폭로가 됐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검찰 사회의 어떤 경직된 위계 구조라든지 상하관계 이런 부분은 교계와도 조금 비슷해 보이거든요. 이번 문제를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교계 역시 남성 목회자 중심의 가부장적 위계 구조가 온전히 살아있는 곳입니다. 네. 그래서 교계 안에서도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숨죽여 있고 그들이 소리를 내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여전히 있는데요. 서지현 검사가 피해자가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개혁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교계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서지현 검사뿐만 아니라 이번 폭로를 시작으로 이른바 미투 운동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들이 스스로를 공개하고 나서는 그런 움직임이 법조계에도 확산될지 상당히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소장님께서는 이 미투 운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미투 운동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피해자들이 홀로 지내면서 나의 편이 아무도 없다, 나 혼자다라는 그런 외로움을 갖고 이 문제를, 이 고통을 호소할 때를 찾지 못했는데요. 미투 운동은 혼자라고만 생각했던 피해자들끼리 연대하고 하나가 되어서 한 목소리를 내고 더 이상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라 가해자와 공동체 또는 조직의 잘못으로 성폭력 문제를 바라보자라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미투 운동이 과연 교계에서도 확산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지금까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내오고 개혁을 요구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교계에도 미투 운동이 확산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점은 교회가 그것을 받아들일 만한 그러한 성찰할 만한 준비가 되었느냐, 개혁을 할 만한 준비가 되었느냐, 그거에 초점을 맞추어 볼 때는 아직은 시기상조인 것 같기도 합니다. 교회는 피해자들을 교회 공동체 밖으로 내몰면서 아직도 교회에 분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 성폭력이라는 죄를 은폐하기에 급급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교회가 과연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느냐, 함께 동참할 준비가 되었느냐, 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 말고는 이 교계 내에서 미투 운동이 확산되기 위해서 어떤 마련돼야 할 것들이 있을까요? 네.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를 당해도 그것을 호소할 만한 데가 없다 보니까 사법기관에 호소를 하게 되는데요. 사법체제 자체가 굉장히 남성 중심적이고 목회자 성폭력이라는 게 의존관계, 신뢰관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대체로 피해자가 동의한 것으로 그렇게 간주하여서 가해자의 편을 들어줍니다. 마지막 보루로서 법적 싸움을 하는 그런 피해자가 법적 싸움에서도 패배하게 될 때 그 좌절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교회 내 성폭력 관련법이 반드시 제정되어서 피해자가 자신의
신변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될 수 있는 그런 안전장치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런 안전장치 없이 피해자에게 폭로를 요구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좀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소장님께서는 지금 여성 상담소에 계시기도 하지만 그렇다면 이렇게 교회에서 불미스러운 일을 당한 피해자들이 이렇게 SNS를 통해서 스스로를 뭔가 호소하고 공개하는 방법 외에는 좀 현실적으로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어떤? 네, 일단은 자신의 신변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 네. 기독교 여성 상담소의 온라인 상담실을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무턱대고 자신을 노출하다가 오히려 더 2차 피해, 3차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기독교 여성 상담소에 전화 상담이나 인터넷 상담으로 예약을 하시고 그래서 저와 면접 상담을 진행하신 뒤에 절차적으로 변호사 상담을 진행하고 네. 그리고 충분히 준비가 될 때 그때 언론 보도에 나서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예. 성범죄에 취약한 어떤 교회의 모습들이 말씀드렸다시피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범죄 예방을 위해서 좀 가장 시급한 문제는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여성을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지 않고 여성을 유혹자로 본다든지 여성을 열등하게 본다든지 하는 태도가 여전히 교회 안에 강력하게 잔존하고 있습니다. 네. 네, 하나님의 말씀을 빌미로 여성에 대한 폭력이 합리화돼서는 안 됩니다. 여성에게 무조건 참고 순종하라는 그러한 태도를 이제는 더 이상 가지라고 말할 수 없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평등 의식을 함양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성폭력 예방 교육이 필요하고 교인들이 스스로 깨어서 성경을 보려는 그런 주체적 의지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앞장서서 피해자들을 좀 보듬어 주기는커녕 어떤 교회가 최소한의 자정 능력까지 잃어버린 건 아닌지 네. 이번 미투 운동 또 어떤 성폭력 폭로 사건을 계기로 좀 돌아봤으면 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독교 여성상담소 최수지 소장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